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하는 문근식 교수입니다. 이 해군 생활을 기반으로 해서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잠수함 분야, 그다음에 국방 정책, 그다음에 국방 개혁 분야 이런 데를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 해군 생활 초급장교 때는 잠수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해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잠수함도 타보고 가서 훈련하고 이렇게 하면서 잠수함을 잡으려고 미 해군에 유학을 갔어요. 군사 유학을. 그런데 어떻게 돌아올 때쯤 되니까 우리 해군에서 이제 잠수함을 사야 되겠다 해서 독일로 한 50여 명을 이제 파견을 하는데 거기에 또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잠수함을 잡으려고 했는데 잠수함을 타게 됐다. 이게 저희 특별한 경력입니다. 해군에서 잠수함을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해군에서. 그래서 꿈의 무기체계다 해가지고 선배들이 계속 노력을 했는데 1992년도에 우리 가서 교육받고 이제 독일의 잠수함 조선소에서 만드는 걸 우리가 이제 인수를 받았죠. 그러니까 독일 기가 있다가 한국 기로 이제 전환돼. 그게 이제 인수식인데 이때 많이 울었어요. 승조원들이. 기쁨, 감격에. 그래서 그게 이제 장보고함입니다. 그 장보고함 가서 작전관으로서 독일에서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교육받고 잠수함 끌고 왔어요. 그 다음에 나대용 함장을 했어요. 우리 한국의 1200톤짜리 그 잠수함 8번째 잠수함. 이 잠수함을 타고 림팩 아실 거예요. 림팩 환태평양 훈련. 거기에 함장으로 이제 잠수함 몰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최초로 잠수함에서 72km 이격된 표적에 대해서 서브화품 미사일을 쐈어요. 그래서 그때 참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덜란드 잠수함 함장 과정을 가게 됐습니다. 네덜란드 잠수함 과정은 중령 때 갔어요. 이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기는 네덜란드 잠수함 함장 과정 이름이 페리셔 코스 그래요. 영어로 페리쉬하면 사라지다 그러거든. 그래서 이거는 잠수함 함장 과정 훈련을 받다가 교관이 이 사람 안 되겠어. 그러면 나는 너 훈련 같이 못해. 그럼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가기 전부터 받았거든요. 아무튼 독을 품고 내가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오면은 한국에 진급시켜주겠느냐 이런 강박관념도 있었어요. 잠수함 함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증명되는 게 이제 태서양 전투는 잠수함전이라고 할 정도로 독일의 유보트가 많이 참여했어요. 여기서 잠수함 함장이 중간에 보직 해임된 사례가 많아요. 전과를 못 올리면. 태평양 전쟁에서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잠수함전을 했는데 미국 잠수함 함장들도 135명이 직위해제 당했어요. 그 정도로 엄격하게 했어요. 그래서 잠수함 함장은 가장 혹독한 훈련이다. 저는 제가 모르고 갔으니까 견뎌냈지 알고 이렇게 갔으면 안 갔을 거예요 아마. 너무 힘들어서. 우리 해군 잠수함은 평상시 전쟁이 아닌 평상시에 가장 안정되고 빠른 기간 내에 발전한 부대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깜짝깜짝 놀래요. 칭송해요. 미국 잠수함 승조원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1990년대 이후에는 핵잠수함만 운영해요. 디젤 잠수함 다 폐기하고. 그래서 디젤 잠수함에 대해서 여러 국가에서 미국한테 좀 가르쳐줘라. 좀 운용수를 좀 알려줘라 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디젤 잠수함은 한국 해군에 가서 배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한국 해군에서 2013년도부터 그 국제 잠수함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뭐 UAE, 태국,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지금 우리가 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2003년도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86명을 배출했어요.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은 가히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을 해도 됩니다. 현재 우리 잠수함은 20척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200톤짜리 9척, 1800톤짜리 9척, 그 다음에 3000톤짜리 2척이 있는데 1200톤짜리, 1800톤짜리는 독일에서 원자재를 가져다가 우리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에서 교호로 이렇게 조립 생산했어요. 그걸 잘 운영하고 있고 18척을 이렇게 쭉 조립 생산하고 그 다음에 수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8년도부터 우리 독자적으로 만들었어요. 설계하고 건조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잠수함 팀장, 방위사업청의 잠수함 팀장으로서 제가 그 기획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2021년에
아주 성공적으로 나왔어요. 그 잠수함이.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랐죠. 그 다음 버전은 3,000톤 걸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노하우, 그다음에 이거는 개선해야 되겠네. 그러면 거기에 반영을 해요. 그래서 다음 나오는 3,600톤짜리인데 이것이 이제 또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기술이 다 이제 투입이 되죠. 그래서 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세 척을 만드는데 3조 4,100억 원이 투입돼요. 사실 잠수함을 운용한 나라는 부자 나라예요. 우리가 이제 세계 경제력 그 GDP 10위권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하지. 사실 저 초급장교 때 잠수함 없어서 서러웠어요. 미국 잠수함 지나가면은 우리가 훈련 한번 해주세요 하면 미국 사람 그냥 가. 막 최소한 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돼. 근데 지금은 우리 잠수함 가지고 훈련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잠수함 운영하는 나라는 굉장히 부자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세금을 내는 것이 이렇게 잘 쓰이고 있다 한데 자부심을 느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3,600톤짜리를 지난 3월달에 이제 기공식을 했죠. 기공식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건축하면 뭐 건물 지으려면 맨 처음에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잠수함은 쇠로 만든다고 강철로. 그래 스틸 커팅 그래 스틸 커팅. 강철을 자른다. 거기에 들어간 배를 선체를 만들기. 그거를 맨 처음 강제를 절단하는 거를 기공식 그렇습니다. 기공식. 그러면은 스틸 커팅, 기공식 하면 언제 물에 띄우느냐. 물에 띄우는 걸 진수식 그래 진수식. 이때는 한 4년 정도 걸려요. 기공식 한 다음에 4년 정도 걸리는데 이 배 3,600톤짜리가 만들어지면 현존하는 세계 디젤 잠수함 중에는 가장 최신 기술이 적용되고 거의 일본하고 대등한 위치 또는 앞지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마스터피스 역작이라고 봐도 우리는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 기술 중에 리튬 이온 배터리. 이 잠수함에는 핵잠수함이 아닌 잠수함에는 축전지가 들어가요. 사람 키만한 축전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수백 개씩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축전지에 뭐 물속에서는 충전이 안 되잖아요. 엔진을 돌려야 충전이 되잖아요. 물속에는 공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상항에 하든지 아니면은 해녀들 같이 이렇게 빨대로 올려가지고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스노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물속에 선체는 물 아래 두고 그 스노클 마스터만 올려가지고 물속에서 엔진을 돌려가지고 충전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축전지 충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원리로 디젤 잠수함이 120년, 130년 정도 운용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 축전지보다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이제 개발해가지고 일본이 맨 처음 썼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배터리를 이번에 이제 3,600톤짜리 적용한다. 그러니까 뭐 일본하고 거의 대등한 기술을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 있다. 원래 디젤 잠수함은 뭐 2,000톤, 1,800톤 뭐 이 정도가 주류예요. 그런데 이제 이건 4,000톤 가까이 가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수직 발사관이 들어가죠. 원래 디젤 잠수함 수직 발사관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3,000톤급 잠수함이 수직 발사관이 6개가 들어가요. 이거는 북한에서 계속 SLBM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SLBM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기술은 확보하겠다. 근데 SLBM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핵탄두를 실어야 제격인데 북한은 SLBM 만들어서 핵탄두를 실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핵탄두는 지금 못 하잖아요. 우리는 비핵화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 북한하고 똑같이 핵탄두를 안 실어도 우리는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처음 나온 3,000톤급에는 6문이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그 기공식 했다는 이 배에는 10개가 들어가요. 수직 발사관이. 그래서 상당히 그 위력이 큰 거죠. SLBM이라는 거는 물속에서 탄도탄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마린 런치드 배러스틱 미사일을 그러는데 원래 이제 핵무기를 운반하는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는 전략 폭격기. 요즘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B-52를 운용하는데 2차 대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는 B-29라는 비행기에 원자탄을 실어서 터뜨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항공기로 이렇게 이동시켰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는 중간에 항공기가 요격당할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개발한 게 ICBM. ICBM은 미국에서 그 러시아에서 또 미국을 겨냥할 때 이 ICBM 대륙간 탄도탄은 한 3, 40분 만에 가서 핵미사일이 도달하는 거예요. 이것 마찬가지 요즘에는 인공위성이나 이제 레이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엄청 발달됐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탐지되고 요격당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핵무기는 물속에 감추는 게 제일 그 안전하구나. 그래서 만든 것이 SLBM 잠수함에 핵무기를 숨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무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데서 날아오는 게 가장 위력적이죠. 우리가 알면은 뭐 권투할 때 다 보고 막아내잖아요. 근데 뒤통수 때리면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이 핵무기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게 이제 SLBM이에요. 그래서 SLBM이라는 거는 지금 현존하는 그 핵전쟁, 핵무기 중에서 핵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선봉에 있는 무기체가 SLBM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통상 잠수함이 수중 15 내지 20m 정도 싹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잔망경으로 외부 한번 딱 관측하고 거기서 이제 SLBM 발사를 해요. 근데 이 물속에 있잖아요, 잠수함이. 그래서 아주 고압 가스로 그 수직 발사관을 막 밀어내요. 그러면 이게 그 힘으로 한 수면상 한 10m 정도까지 올라와요. 그때부터는 미사일에 달려있는 그 로켓이 점화되는 거예요. 그 불을 품고 나간다고, 그때부터. 그래서 배에서 밀어내서 10m까지 올라와서 그 정도를 콜드런치 그래, 콜드런치. 냉발사 그래, 냉발사. 옛날 초창기에는 배에서 그냥 핫 런치 해가지고 배에서 쏘자마자 막 로켓이 점화가 되니까 불날 염려도 많았다고. 그런 걸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다 콜드런치로 하죠.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이렇게 SLBM을 보유하고 북한이 7번째로 개발했고 한국도 7번째로 개발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지난번에 북한에서 시비를 걸었어요. 야, 우리가 7번째인데 왜 너희들이 7번째라 해? 그래가지고 제가 팩트 체크도 했는데 북한은 SLBM을 7번째로 개발을 했어요. 근데 배가 없어요. 쏠 배가. 딱 시험 발사용 하나밖에 없다. 배가 크게 만들려고 하는데 크게 만들어줘야 배를. 근데 우리는 7번째 개발했고 우리는 운용국이에요. 운용국. 북한은 7번째 개발국이고 우리는 7번째 운용. 우리는 6발을 운용할 수 있으니까, 배가 있으니까. 그게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핵잠수함 만들 수 있는, 핵잠수함 만들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잠수함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느냐. 원자로는 원리는 똑같아요. 지상 우리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그 원자로하고 원리는 똑같은데 작게 만들어야 돼. 배 컴팩트하게 만들어 집어넣고 관련 장비로 연동하는 기술,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우리 기술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라늄이 들어가요. 원자로는. 우라늄은 그거잖아요. 핵무기를 만드는 원료이기 때문에 IAEA나 NPT나 그다음 그 IAEA나 NPT를 계속 움직이는 미국 이런 데서 강하게 감시를 받아요. 너희들 뭐 농축도로 우라늄 농축도가 핵무기 만들려면 95% 이상 돼요. 근데 우리는 농축도 그렇게 높은 거 안 써. 우리는 국제적으로 상용으로 거래되는 20% 미만만 쓸 거야. 우리는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만 쓸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전략을 만들어서 우리는 핵 추진체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도 기술을 축적하고 어느 정도 응용 연구 이런 데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궁극적으로 가겠지만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그런 기술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잠수함을 3,000톤급 이상을 독자적으로 설계 건조할 수 있고 원자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핵추진 잠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핵추진 잠수가 만들면 잠수함에는 이제 기술이 아주 포괄적으로 완전히 다 습득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수출을 해야 된다고.